네, 안녕하세요. 프로스케어 김상수입니다. 제가 또 이제 시즌을 한 2달 정도 앞둔 이제 9월 말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도 작년에 이어서 노르디카의 도베르만, 그렇죠. 도베르만 시리즈 중에서도 SLR과 또 SLR 바로 밑에 있는 SLC 모델을 제가 애용을 했는데요. 이 SLR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노르디카의 도베르만 시리즈 중에서도 하이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도베르만 시리즈 사실 또 위에는 또 사실은 월드컵 모델이 있어요. 근데 월드컵 모델은 이제 상당히 또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LR 모델을 상당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SLR 모델 같은 경우는 월드컵 스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안정감과 그립감 그런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양판용 스키가 원하는 그렇죠 그런 부드러움과 어떤 조작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스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월드컵보다는 요 밑에 모델을 이용하면서 연습이라든가 강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월드컵 스키가 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SLR 모델이나 혹은 SLR 바로 밑에 있는 SLC 모델을 이용하시면은 이 월드컵 스키에 준하는 어떤 건 성능과 그 다음에 양판 스키로서의 어떤 그런 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 없이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 향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1920의 SRR을 제가 봄에 지급받아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불가리아 인터스키 그 다음에 프랑스 스키 투어, 이태리 스키 투어를 갔다 오면서 유럽에서 정말 딱딱한 눈에서 제가 SRR 모델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번 여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 SRR 모델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그렇죠. 뉴질랜드의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죠. 정설이 안 된 조건 속에서도 상당히 또 뛰어난 조작감과 안정성을 자랑했던 게 SRR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지난 겨울부터 지난 18-19 시즌부터 노르디카의 이 SLR과 SLC 모델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또 많은 기술 향상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가 가져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SLR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의 노르디카 스키들은 다양한 카테고리와 수준별로 다양한 스키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수준별로 봤을 때는 최상급자 엑스퍼트, 어드밴스드, 상급자, 인터미디에이트, 중급자, 비기너, 초급자, 그리고 키즈, 어린이용까지 5가지의 등급을 나눴고요. 종류별로 봤을 때는 온피스테, 정설용, 정설 3연용 스키죠. 그리고 올 마운틴, 그 말대로 정말 정설과 비정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올 마운틴 스키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스키, 주로 이제 비정설 3연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키들이 총 합쳐서 11가지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스키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자, 도베르만 시리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도베르만 시리즈는 대회전 모델이 2가지가 있고요. 회전 모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전 모델에는 GSM 시리즈가 있고요. GSR 시리즈, 그리고 회전 모델에는 SLR 시리즈와 SLC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전 모델을 보면은요. GSM 모델과 GSR 모델은 거의 같은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회전 모델도 SLR과 SLC는 거의 같은 모델인데 사이드 컷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면은 안에 약간 소재가 좀 달라졌고요.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플레이트, 그렇죠.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또 그레이드에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전 스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70부터 175, 180, 185까지 있고요. 회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55부터 160, 165, 170까지 있고요. 회전 반경을 보면은 대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7.5m부터 18.5m, 19.5m, 20.5m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로 회전 반경이 뭐 11.5m부터 12.5m, 13m, 그리고 14m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요. 사이즈가 155부터 160, 165, 170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155부터 있다는 얘기는 여성 최상급자부터 덩치 큰 남성 최상급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 어떤 회전의 형태를 봤을 때 숏턴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미들턴,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롱턴까지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어떤 비록 회전 스키지만은 약간의 올라운드성, 그리고 이제 성별을 봤을 때도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다 배려한 그런 최상급 스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컷을 보면요. 사이즈별로 이제 약간씩 다른데 155하고 160 같은 경우는 이제 119mm, 그리고 센터가 69, 103mm고요.
그다음에 이제 165부터 170까지는 탑이 그렇죠. 팁이 120mm입니다. 그리고 센터는 마찬가지로 69mm고요. 테일은 103mm로서 조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간 이제 회전 스키의 전형적인 스펙이긴 한데 탑이 보면은 119mm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회전 스키에 비해서 조금 좁은 편이고요. 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키가 처음에 이제 회전에 들어갈 때 좀 뭐 물론 카빙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스키딩도 본인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테일이 좀 넓기 때문에 턴 마지막에 어떤 빠져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센터가 69mm니까 조금 더 이제 어떤 엣지 체인지가 상당히 빠를 것 같고요. 빠를 것 같고 또 중간에 어떤 스키가 확 쉬면서 엣지가 설면을 물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 반경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155cm 같은 경우는 11.5m고요. 160은 12.5m, 165는 13m, 그리고 170은 14m 정도인데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전형적인 회전 스키의 어떤 그 회전 반경인데요. 뭐 마지막 이제 170cm에 14m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뭐 미들턴이라든가 작은 사이즈의 롱턴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같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뭐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뭐 쇼턴 스키긴 하지만은 회전 스키긴 하지만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약간 올라운드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인딩은 이제 바인딩과 이제 플레이트를 보면은요 이제 뭐 FDT 파워 플레이트 프로라는 이제 그 이제 플레이트가 박혀 있는데요. 이 이제 플레이트 특징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어떤 휘어짐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플레이트고요. 또 이제 약간 이제 스키어의 어떤 하중이 옆에 이제 레일 같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어떤 스키의 에지로 잘 전달되게 만들어지는 그떤 구조이고요. 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부터 14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진짜 작은 이제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체구가 작은 여성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중이 있는 남성까지 그쵸 물론 정말 시합이 나가지 않을 정도까지 파워풀하게 타지 않는 그 정도의 남성까지는 충분히 해방 강도가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보면 이제 이 FDT 플레이트가 손쉽게 사이즈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데모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이 스키 같은 건 락커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풀 캠버로 돼 있어가지고 탑부터 테일까지가 활처럼 쉬면서 설면을 잘 캐치를 하고 턴 마지막에도 설면을 잘 잡아주면서 턴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풀한 그렇죠. 예, 파워풀하고 샤프한 그런 스킹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올 시즌 노르디카 도베르만에는 역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술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래그십 스키답게 풀 우드코어와 그 다음에 패널 사이드 월로서 스키의 모양과 형태를 잘 잡아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특징으로서는 부드러운 활주성, 뛰어난 진동 흡수성, 뭐 우드의 특징이죠. 그리고 패널 사이드 월이 높은 엣지 그립력과 그리고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 노르디카 도베르만 SLL 같은 경우는 8중 구조의 월드컵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이 테크놀로지는 에너지 2 티타늄 레이스 브릿지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위부터 탑시트, 카본 샤시, 카본 레이스 브릿지, 그 다음에 메탈 시트, 풀 오드코어, 또다시 메탈 시트, 카본 샤시, 신터드 베이스의 8중 구조로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8중 구조가 시너지를 이뤄가지고요. 강한 파워 전달성과 높은 활주 안전성, 그리고 뛰어난 그립력,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경량화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경량화의 가운데는 GR400 카본 글래스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카본 글래스 레이어가 두 장이 삽입이 돼서 강도는 향상되면서도 경량화를 시켜서요. 한 페어당 260g 정도 경량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가벼운 만큼 스키의 조작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한 스키의 탑과 테일에는 카본 레이스 브릿지 2.0, 즉 카본 소재가 추가로 삽입이 됐는데요. 이런 소재의 효과로서 탑과 테일에 일단은 강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토션, 뒤틀림에 대한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엣지 그립이 당연히 상당히 좋아지고요. 탑과 테일 쪽에 좀 압력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카본을 써서 엣지 그립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엣지 그립이 좋아진 만큼 또 강성과 컨트롤이 향상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키의 팁에 다이나믹 레이스 셔블이라고 해서 어떤 탑의 공률을 조금 줄인 설계, 그리고 약간 길게 하면서도 탑이 많이 위로 솟지 않게 만든 설계를 했는데요. 이러한 설계로 인해 가지고
회전 시작이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또 회전 시작에 압력을 좀 줄여줘서 컨트롤성을 향상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가 갑자기 압력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올라운드성이 향상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키의 탑과 테일 그리고 센터의 어떤 설계와 비율 설계를 다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스키가 회전이 좀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가 좀 좁아짐으로써 엣지에서 엣지로의 전환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의 설계를 바꿈으로써 탑이 좀 걸리는 현상을 감소시켜서 스키의 올라운드성을 상당히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베르만에는 마커사의 FDT 플레이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월드컵 그 플레이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연스러운 플렉스, 상당히 이제 카빙 스키에서 중요한 성질인데 플렉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키어가 전달하는 파워가 좀 더 엣지 쪽으로 많이 전달되게 만들어서 강력한 엣징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키가 부드럽게 휘기 때문에 부드러운 조작감 그리고 손쉽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손쉽게 사이즈가 조절 가능해서 뭐 데모라든가 혹은 또 뭐 렌탈로스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스키를 탔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강설 조건이었는데요. 스키가 좀 탑이 일단 가볍게 들어가면서도 어떤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탑부터 센터 그리고 테일까지 어떻게 좀 일정하게 압력이 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스키가 튀거나 혹은 콱 박히거나 뭐 이런 너무 또 이렇게 무겁지 않아서 뭐 제가 상당히 좀 요새 체중을 많이 뺐는데 좀 다루기가 상당히 편했고요. 여기는 눈이 조금 좀 이제 부드러운 곳이었는데 뭐 미들턴부터 약간 롱턴 이제 작은 롱턴이죠. 숏턴까지 다양한 회전 반경을 그릴 때 좀 부담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키가 이제 가속감도 있으면서도 너무 확 빠져나가지 않거나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제가 좀 이렇게 다루기가 상당히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회전의 반경을 여러 가지 바꿨을 때 짧게 돌거나 혹은 또 길게 돌거나 했을 때 어떤 이게 뭐 턴이 늘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어떤 스키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500m에서 회전을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눈이 좀 이렇게 여기는 조금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웠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강한 스키를 신다 보면 엣지가 확 박혀서 좀 이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스키가 아주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편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눈이 상당히 강설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좀 엣지가 많이 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스키가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드 특유의 어떤 그런 그립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스키를 제가 좀 발목을 많이 써서 돌려봤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악설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눈이 많이 녹아서 이제 스위스 쪽이었는데 이제 뭐 스키가 걸리지 않을까 고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가벼워서 다루기가 편해가지고 제가 좀 즐겁게 마지막 스위스 넘어가면서 스킹을 했던 그래서 도베르만과 함께 SLR과 상당히 즐거운 스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 또 1920의 노르디카 도베르만 SLR 모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물론 뭐 시중에도 좋은 스키들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명성이 자자한 노르디카 그 중에서도 도베르만 SLR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월드컵 스키에 준하는 어떤 성능과 그리고 양판 스키로서의 어떤 편안함과 조작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돌아오는 1920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키 기술을 확실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오는 시즌에는 도베르만과 함께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